제가 스포 15조 그중에 핵심인 5+3 정책 이런 것들을 이번 총선에 좀 반영을 여야 정당이 해야 된다.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요.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구인난에 강병비가 치솟았다. 가족이 돌보면 GDP 최대 3.6% 손실이다. 월 평균 간병비가 370만 원이고 고령 가구 중위소득의 1.7배다. 간병위에 가족들이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국가의 경제 손실이 77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간병을 갖다가 확보해야 된다. 요렇게 지금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 낮춘 외국인 간병을 도입하자라고 지금 간병지옥을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제안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런 보도들을 언론들이 지금 일제히 하고 있습니다. 딸이 일 그만두고 아빠 간병. 자, 그러면서 이 돌봄 절벽을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화를 통해서 해결하자. 2042년까지 간병이나 집안에 일하는 가사인력이 155만 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전체 경제에 이 악순환을 주고 있으니까 임금 하한을 낮춰서 외국인을 다 도입하자. 요렇게 말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간병 외에 한국은행 KDI 같은 자료 분석에 육아 도움이 있으면 소득 절반이 사라진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차등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간병인 고용에 월 370만 원, 자녀 소득 60%가 넘는다. 외국인을 활용하자. 애 키우는 육아 도우미가 월 264만 원, 번 돈의 52%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간병, 요양 같은 돌봄 비용 상승폭이 임금 상승을 웃돈다. 그래서 외국인을 고용하자라고 지금 한국은행하고 KDI가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을 반대하고 요양이나 보육에서 국가가 공공적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말을 하는데 이제 아예 외국인을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이런 자리들을 전부 외국인한테 돌리자. 자, 그러면 이런 자리를 외국인이 일하면 그런 자리를 일을 안 하게 된 사람들, 한국 근로자들이 일할 자리는 있습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한국 근로자들이 공장이나 어디에 일할 자리가 있어요? 한국의 아줌마들이, 한국의 자식들이 간병하고 애 키우는 거를 안 하면 대신 가서 제대로 된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느냐고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어디에 그런 일자리가 있어요? 대기업 일자리 창출이 세계 꼴찌인 나라에서 어디에 그런 일자리가 있는지 내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노자 문제를 갖다가요, 총선을 앞두고 외노자를 도입해서 한국 사람들의 소득이 더 올라가게 만들자는 개소리들을 지금 한국은행하고 KDI가 하고 자빠졌고 언론들이 전부 이거 바람잡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만 하면 언론의 사설들이 전부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홍콩은 가정부를 월 300달러 주고 외국인 가정부를 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요, 동남아 여자들을 수입해가지고 가정부로 부려먹겠다라는 그야말로 조선시대와 비슷한 발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이 동남아 출신 여자들을 데려와가지고 지금 부리고 있어요. 자, 홍콩에서는 최저시급이 6,500원인데 지금 가정부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고 월급여 77만 원만 보상해주고 그래서 필리핀 가정부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가정부를 쓰고 있다. 자, 홍콩 같은 이런 데에서 인권이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는 나라, 기본적인 주거도 보장 안 되는 그런 나라에서 하는 짓거리들을 한국이 합니까?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싱가포르에서는 한 달에 최소 40만 원 이상을 지급한다. 싱가포르라는 나라도요, 무지막지한 나라입니다. 유교 자본주의에 기반해서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는
집을 갖다가 국가가 싼 가격으로 제공하고 어쩐다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무지막지하게 착취하는 나라지요. 그래서 그런 나라는 올바른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필리핀 이런 데 사람들은 86만 원, 그리고 미얀마 같은 나라인 사람들은 67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싱가포르에는 한 20%가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쓰는데 학대 피해 너무 어린 애들을 쓰고 해서 노동 착취를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워요. 심지어 주말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주중에는 다 직장에 출근하니까 아주 그냥 손바닥만한 공간에서 베란다 같은 데서 자지만은 주말만 되면 전부 밖에 나가가지고 잘 때만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비인간적인 것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필리핀 같은 전 세계의 가정부를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이 노동 착취, 성적 학대 이런 여러 가지 인권 문제 때문에 보통 심각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한국이 지금 이런 것을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대와 차별이라는 것이 이 기본적으로 외노자 고용의 핵심이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 이미 외노자들이 250, 300만 원씩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외노자를 저임금으로 차별해서 데려와서 쓴다라는 것 자체도 거의 불가능하고, 국제적으로는 이런 일이 21세기의 노예라고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차별을 시키는 거. 내가 개성공단에서 한국이 그 기업가들이 공장 가동하는 것도 노예라고 하죠. 그래서 엄청난 사회적 비판이 이 외노자를 쓰는 데서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의식하지 않고 지금 국가에 이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취업할 데가 없는데 한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저렴한 외노자를 데려다 쓰자. 이때까지 외노자 임금을 줄이자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ILO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놓고 이제는 ILO 규칙을 어기고 그러면 외노자는 차별 임금을 적용하겠다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외노자나 보육이나 지금 이 요양 문제를 대하는 국가의 자세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만 바뀌지 않은 게 아니지요. 지금 주거 문제와 둘러싸 가지고 뭡니까? 결국은요, 개발 공약밖에 더 있습니까? 아파트 평당 1,000만 원 시대를 갖다가 의심도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하라니,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고 고층 아파트 짓겠다는 사람들이 평당 1,000만 원대에 건축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나자빠지는 시대, 심지어 자기 부담금이 12억이라고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발하면 뭔 돈으로 지을 겁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해도 현재와 같은 이런 그야말로 바가지 건축 비용을 가지고 뭘 가지고 짓는다는 겁니까? 근데 개발 공약만 발표하지요. 자, 그리고 뭘 해주겠다고 퍼붓는 공약만 냅다 맨날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청년 교통비 30% 한 거, 문화비 15만 원 지원, K패스, 문화패스 등 청년 대체, 한부모 가정이 못 받은 양육비 국가가 대신 내준다. 자, 청년 도합 계좌 가입 조건 완화, 연봉 5,800 넘어도 된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 중에서 200만 명 중에 150만 명이 장학금을 받게 하고 국가가 연 240만 원의 근로장학금을 준다며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총선에서 이 서민들의 삶의 고통을 들어주는 기본적인 것은 없이 그냥 기득권을 강화한 것만 밀어붙이고 있어요. 또 뭡니까? 포퓰리즘만 강화시키고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의사 정원 확대를 밀어붙여가 사교육을 폐지하기는커녕 사교육을 갖다가 확대시키는 뿔을 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주거 문제나 사교육 문제나 이 애들 보육이나 노인 요양 같은 돌봄의 문제,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문제를 거꾸로 가고 외노자 추방 문제도 거꾸로 가고 있어요. 알리,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이 토마토 같은 신선식품까지 판다고 난리가 나서 한국에 지금 유통 재벌조차도 긴장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안 합니다. 핵 개발도 한다고 안 합니다. 결국은 말의 성찬 퍼주기 개발 공약 외에 어떠한 변화도 선거 때 없다는 거예요.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외노자 문제 같은 경우. 자, 이게 총선입니다. 이런 총선을 갖다가 한쪽 편을 들어가지고 잘한다 하고 있는 국민들 한심합니다.